10월 8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장은 이재명과 김건희의 대결이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부풀리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각종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무슨 수사기관처럼 마구잡이로 지금 증인을 채택을 하고 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증인을 찾아다닌다라고 하면서 증인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두 이 지금 여론전입니다. 여론을 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더라도 증인이 재판 중이거나 다른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유를 대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무작위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지금 명태균이라든지 김대남 모두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라고 해서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또 국회에 긴급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이 정청래를 시켜서 국회 법사위에서 이화영을 불러다가 대북송금 재판을 이미 1심 재판이 난 것을 국회에서 이 법원도 아닌 국회에서 재판을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작태를 벌였습니다. 이제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기관처럼 마구잡이로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을 잡으러 다니고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이런 식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모두 월권입니다.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것이고 위헌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의 횡포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지금 거기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맞서고는 있지만 좀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전략을 좀 강하게 다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금 명태균이라든지 김대남 이런 지금 의혹 제기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여기에 맞서서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도 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이죠. 유동규 본부장이라든지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지금 그 이화영 녹취록의 주인공이죠.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라고 하는 이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맞불을 놓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놀라운 뉴스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폭로한 것이고 또 문재인의 딸 문다혜 그 음주운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동규 본부장입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 재판 거래 부분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이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유동규 본부장과 직접 이 방송을 진행도 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어제 법정에서 폭로하고 어제 저하고 나눈 이야기는 이 부분입니다. 지난 2018년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형 입원에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또 하나는 2002년에 자기가 검사를 사칭한 것은 누명을 쓴 것이다. 검사 사칭해서 누명을 쓴 것이다는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정교사를 한 것입니다. 김진성에게 위정교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위정교사한 그 재판이 다음 달 11월 25일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형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 이 거짓말로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2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형이었습니다. 3심 대법원에서는 권순일 소위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권순일 주도로 해서 이 대법원에서는 다시 무죄로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유동규 본부장이 어제 이 법정에서 폭로를 한 것입니다. 180억 원의 재판 거래가 있었다. 1심에서 자기가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김만배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재명 쪽에 있던 유동규 본부장에게 굉장히 좀 과시할 필요도 있고 자기가 이 재판, 판사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 권순일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 이런 걸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또 유동규 본부장이 김만배로부터 들은 얘기다. 라고 하는 점에서 좀 새겨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말을 모두 다 믿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지난 2일이었죠. 이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이화영을 불러다가 법사위에서 이화영을 축에 세우고 이화영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과 이화영의 변호사가 나눈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이화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성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두렵다. 김성태가 이재명 재판에 법원에 많은 로비를 했다. 그 내용을 폭로할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김성태와 김성태의 비서실장 등이 이제 내용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곧 폭로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 거래입니다. 다음 달에 이재명의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과연 이 재판은 공정하게 선고가 될 것이냐? 이재명은 그동안 2년이 훌쩍 넘게 이런 재판들을 진행해 오면서 이재명은 이 재판부에 대해서는 로비를 시도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입니다. 2018년에 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이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1심에서 어떻게 해서 무죄를 받게 되었느냐? 거짓말을 분명히 했는데 그 부분을 유동규 본부장이 어제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또 저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심 판사의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180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다.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김만배가 직접 이렇게 사업 자금을 대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2심 판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사람이었다. 2심 판사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이재명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게 대법원에 가서 권순일에 의해서 뒤집어집니다. 무죄로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동규 본부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지금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이야기를 하는데 김만배가 아닌 쌍방울 측에서도 지금 법원에 로비를 하고 있더라. 권순일의 이야기입니다. 권순일이 김만배에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순일이 지금 이재명 측에서 로비를 하는데 김만배와 만났는데 김만배가 아닌 쌍방울 측에서도 로비가 있었더라. 이 권순일의 말을 듣고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지금 루트가 있느냐? 법원 로비를 하는 루트가 있느냐? 그래서 이 정진상에게 가서 유동규 본부장이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정진상이 사실상 인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법원에 대한 판사에 대한 로비가 김만배 또 쌍방울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180억 원의 사업 자금, 로비 자금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권순일에 대한 로비, 지금까지 많이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도 사실일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그 변호사법 위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열립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뭐 별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김만배의 로비, 쌍방울에 의한 로비, 어떤 것이 있었느냐. 1심부터 로비가 시작이 돼서 2심은 아예 판사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3심 때 대법원 권순일을 비롯해서 많은 대법관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진술입니다.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을 하자
김만배 측 변호사가 제지를 하고 그렇게 김만배 측 변호사들이 제지를 하자 재판부에서는 그대로 두라.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두라. 김만배 측의 변호사들이 이 지금 사법부를 모욕하느냐, 사법부의 신뢰에 관한, 명예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이런 진술을 못하도록 막았다. 그런데 오히려 재판부가 이 제지를 하면서 사법부의 명예를 두고 왜 김만배 쪽에서 이렇게 대변하려고 하느냐. 유동규 본부장의 이 진술을 막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계속되고 있고 폭로가 계속되고 있고 김성태의 폭로도 계속 지금 곧 나올 예정이고 김성태의 비서실장도 이 법원에 로비한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 그 2018년에 선거법을 위반해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고 2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형, 3심 대법원에 가서는 또 무죄로 뒤집어졌는지 이 내용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4가지 재판, 대장동 백현동과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입니다. 대북송금 재판은 오늘 열립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준비 기일입니다. 재판 일정을 짜고 이 재판 자료를 검토하는 그런 오늘 재판입니다. 지금 이 4가지 재판과 관련해서 특히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측이 로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유동규 본부장은 단언을 합니다. 엄청난 로비가 시도가 됐을 것이다. 그게 그런 이재명 측의 로비가 변호사들을 통해서 또 측근을 통해서 이 재판부에 대한 로비가 통했는지 통하지 않았는지는 다음 달에 선고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지난 2018년에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재판처럼 이 이재명의 집요한 이 재판부에 대한 로비가 얼마만큼 일어났느냐, 또 그게 통했느냐, 이루어졌느냐라는 걸 따져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재판부가 정말 유념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8년에 1심에서는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해서 무죄입니다. 2심 재판부는 굉장히 엄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말처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재판부였다. 거기에서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게 또 대법원에 가서 권순일에 의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이재명은 지금도 자신 재판과 관련해서 엄청난 강도의 로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 로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의 재판부는 어떻게 방어막을 치고 있느냐, 막고 있느냐. 다음 달에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 정치권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 사법부의 명예가 지금 걸린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서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재판 거래를 시도해왔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전 국민들이 집중해서 이재명의 재판부를 지켜봐야 할 때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 할 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다혜입니다. 문다혜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고 굉장히 많은 그날 밤에 있었던 새벽 3시까지 문다혜의 행적이 모두 CCTV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일찍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서 술집에서 이 술 파는 것을, 술 먹는 것을 거절당해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일행들과. 그리고 또 3차까지 가서 거의 술도 마시지를 못하는데 3차까지 가서 이 술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자기 차도 구별을 하지 못했다. 남의 차를 타려고 했다.
차를 타고서는 그 CCTV에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도저히 아찔한 상황입니다.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는 이런 뭐 거의 완전히 난폭 운전입니다. 도로 위에서 이건 이 정신을 놓은 듯한, 정신줄을 놓은 듯한 이런 운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지금 문다혜, 문재인 측에서는 어떤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뭐 어떤 반응도 없이 참 부적절하다라는 말만 하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다혜 파문,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드는 의혹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인데 어제 이제 용산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워낙 많은 언론에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다시 조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곧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날도 음주운전을 하는 그날도 경찰에 이 조사가 있었고 파출소까지 가서 조사가 있었고 음주 측정도 했습니다. 뭐 이건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술이 취했다라고 해도 술집에서 거절을 당하고 술이 너무 취해서 지금 뭐 마지막 한 남성하고 3차까지 하고 자기 차도 분별을 못하고 아예 운전이 전혀 뭐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의 문다혜를 그 같이 술을 마신 동행 남성은 왜 그대로 두었으며 또 문다혜가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문다혜를 집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경찰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생활이기 때문에 다 밝힐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의혹 제기입니다. 과연 문다혜가 술만 마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41살의 문다혜가 이렇게 술만 마시고 이렇게 완전히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이게 지금 경찰에 의해서 끌려가면서도 경찰에 손을 뿌리치고 뭐 여경과 이렇게 다투는 모습까지 CCTV에 모두 잡혔습니다. 또 그 사고를 당한 그 택시 기사 그 블랙박스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택시 기사도 다쳤기 때문에 문다혜는 아마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도 처음부터 지금 의문 제기가 된 겁니다. 문다혜가 과연 이 술만 마셨느냐, 다른 걸 뭘 한 적은 없느냐, 이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용산을 주변으로 해서 이 마약 부분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검찰에 있는 이 마약 특별수사팀을 없애버렸습니다. 추미애를 시켜서. 문재인 정권 때 마약 수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마약팀을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마약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마약과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또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지금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약이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이게 뭐 본인이 알고 또 모르고 이렇게 마약을 흡입하는, 이게 뭐 술에 타서 마약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문다혜 이 음주운전이 뭐 일파만파로 완전히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과 문다혜, 문재인 가족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가 이제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이런 일이 터졌다. 거기에다가 의혹이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으면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문다혜 음주운전 의혹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어제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대남입니다. 김대남. 이 한동훈에 대해서 서울의 소리에 통화를 하면서 한동훈을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을 좀 까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다. 한동훈 이 당대표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게 김대남 혼자였느냐, 김대남 뒤에는 또 다른 이 네트워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음모에 대해서 이 한동훈에 대해서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걸 윤리위 감찰을 시켰고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내용을 밝혀내겠다. 또 이 김대남에 대해서 연봉 3억 원짜리에 그 서울보증의 상임감사 자리에 누가 꼽았느냐.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거 누가 꼽았느냐라는 것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녹취록이 한 건만이 아니고 계속 있었다. 그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새로 터져 나왔습니다. 뭐 김대남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김건희 여사와 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윤 대통령 부부와 친한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요. 이게 대통령실이 지금 십상시가 있다. 소위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 이 보좌관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실에 그 뭐 나이 든 사람들,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허수아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 이런 녹취록까지 지금 모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남 파문입니다. 이 김대남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도대체 이게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도대체 가늠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또 명태균입니다. 이 경남에 있는 뭐 정치 브로커입니다. 김영선도 개입이 됐고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도 공개가 됐고 또 이준석 측과의 여러 가지 뭐 관계라든지 녹취록도 공개가 돼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태균에 대해서 창원지검에서 이 압수수색도 하고 뭐 많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도 명태균이 어제 한 언론사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자기가 수도 없이 그 집을 드나들었다. 자기가 국무총리는 누구로 임명을 하고 뭐 이준석을 버리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 자기가 뭐 천공보다 위에 있다. 천공을 버린 이유가 자기 때문 아니겠느냐. 자기가 더 뛰어나기 때문 아니겠느냐. 뭐 전국 전체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자기가 얼마만큼 친한지 윤석열 정부 탄생에 자기가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이런 내용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 수사 중인데 그러면서 검찰이 나를 수사하면 한 달 이내로 자기가 모두 불어버리면 한 달 이내로 윤석열 정부가 탄핵당한다. 그런데 검찰이 자기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명태균과 김대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뭐 한두 차례 만났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이고 김대남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 좀 허풍이 심하고 정치권에 있는 소위 정치 브로커들입니다. 여론조사,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 여론조사, 뭐 조작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 정치에 자기가 좀 자기를 내세우는 데 써먹습니다. 그런 걸로 지난 대선 때도 뭐 윤석열 후보에게 접근한 것이다 라는 게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인터뷰가 계속이 되고 검찰 수사가 있는데도 또 당에서 지금 윤리위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도 이 김대남의 녹취록이 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걸 호재로 삼아서 김대남, 이 명태균 모두 지금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또 부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지금 몰아가겠다. 국민들의 여론을. 그래서 이재명의 뭐 계산은 뻔한 겁니다. 다음 달에 1심 실형 선고가 날 건 뻔한 일이다. 여기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이제는 나라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위뿐이다. 극렬한 시위를 통해서 이 사회를,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좀 몰아 넣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뭐 격렬한 충돌, 경찰과의 충돌, 사고 이런 것까지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 이젠 나라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소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남, 명태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자신을 지금 흔드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 당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 김대남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용서하지 않겠다. 그 다음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한번 지켜보고 이 내용을 엄중하게 한번 지켜본 다음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사과로 될 문제냐, 해결이 될 문제냐.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갈수록 김건희 여사 자신의 이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렇게 거짓 선동, 가짜뉴스 이게 얽히면서 또 기본적으로 소재가 이 명태균, 김대남 이 어떤 녹취록, 어떤 인터뷰가 더 터져 나올지 지금 사실은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역시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의 어제 말이 국가와 정부, 당이 잘 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시간을 좀 두고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뭐 직접 나설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계속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이 공격을 하고 있고 탄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앞으로 뭐 한 달 가까이 이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 김건희 이 충돌입니다. 뭐가 터져 나올지 지금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자기의 구속, 자기 1심 이 선고를 앞두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이후에 이제는 나라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국정감사장에서도 맞불을 놔야 합니다. 이 증인 채택 등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인들 유동규도 있고 김성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맞불을 놓는 것,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뭐 역시 한동훈 대표가 무슨 뭐 결심을 하고 이러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지금 이게 사과로 넘어갈 문제냐. 사과도 지금 한다 안 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사과로 넘어갈 문제냐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월 8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